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할로윈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드라큘라 백작의 망토를 만들 겁니다. 이번에도 하루가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예이! 준비물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패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러봐 주세요. 패턴을 사시면 이렇게 망토 부분, 카라 부분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오리셔가지고 원단에다가 대고 이런 초크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리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이만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려두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작은 옷을 하실 때에는 길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에서 자르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섬세하게 뭔가를 하기에 좀 긴 편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오려가지고 그대로 재단을 한 상태입니다. 올플림 방지액은 바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시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두께는 0.5cm입니다. 모든 시접이 0.5cm의 고른 간격이 될 수 있게 예쁘게 잘라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안감, 겉감 두 장 각각 두 조각으로 하셔야 안쪽은 빨간색이고 겉은 검은색인 드라큘라 망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겹을 겹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카라 부분도 마찬가지로 겹쳐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면입니다. 공단으로 만들면 조금 더 반질반질하니 예쁘긴 한데, 처음 해보실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면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단까지 완료를 하신 상태라면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실가위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실색은 뭐 검은색, 빨간색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너무 길게 끊으시면 엉킵니다. 실이 엉키기 때문에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매듭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놓으시고 이렇게 바늘을 놓으신 다음에 2번에서 3번 정도 감으시고 바늘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으실 때 아래쪽 실이 감겨 있으면 이게 엉킬 수 있기 때문에 풀면서 이렇게 빼주세요. 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끝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비츠는 드레이프성이 없어가지고 다트를 넣어서 어깨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침핀으로 양쪽 다트의 이 끝 시작 지점을 맞춰주신 다음에 잘 고정을 해주십니다. 이 라인대로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시침핀이 이 선 위에 있으면 바느질 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수직 아니면 사선으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다가 초크가 지워지면 한 번 더 살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 바늘로 박음질을 해주면 되는데 반 박음질로 살짝 튼튼하게 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이 끝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끝은 한번 감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자리를 한번 더 찔러주셔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약간 튼튼하게 바느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반박음질도 좋고 촘촘한 홈질도 좋습니다. 한 2mm에서 3mm 안으로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 끝부분을 살짝 찝으신 다음에 이렇게 2번, 3번 감으시고 이렇게 빼셔가지고 잘라주시고 너무 짧게 자르면 풀리니까 살짝 이렇게 좀 보기 싫더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그래서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어깨 부분이 잘 찝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쪽이 시접 부분을 한쪽으로 눕혀주세요. 저는 안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모이게 시접을 누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이 세 부분도 전부 해주시면 되는데 이 빨간 실은 사용하실 때 새로운 바늘을 하나 더 추가하셔서 이 실을 또 버리지 마시고 남는 실은 그대로 놔두시고 새로운 바늘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트를 다 찝어준 상태여야지 이 넥 길이와 이 넥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 하셨다면 이제 가위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목에도 가위밥을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이 박음질 선에 가깝게 하지 마시고 1mm 정도는 남겨주세요. 자, 이 가위밥을 주시게 되면은 이 곡선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직선도 직선처럼 이렇게 쫙 펴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굽어 있는 쪽의 시접을 이렇게 가위밥을 주셔야 됩니다. 검은색도 마찬가지로 굽어 있는 쪽에 시접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같이 재단을 했기 때문에 얘는 선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셔서 가위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 2개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어깨선이 이쁘게 재봉선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을 내 얼굴이 보게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 시접이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겉감과 마주보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 위쪽이 안감입니다. 여기가 안감. 만약에 이 재봉선을 그리셨다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는 중심선을 먼저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전부 5mm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딱 맞춰가지고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mm로 딱 맞게 시접을 작업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중심선 찾아주시고 끝지점 찾아주셔서 딱딱 맞게끔 꼭 찾아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옷이 비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 됐는데 마음은 아프고 이렇게 삐뚤어지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꼭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천천히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우글우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게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가면서 해주셔도 돼요. 시침핀을 이렇게 딱 맞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시접을 너무 위쪽에 이렇게 딱 맞게 하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꼽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틀어서 양쪽으로 벌려줄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는데 옷이 말려요 할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접이 너무 이렇게 직선으로 맞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걸 트진 않아도 되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좀 얘가 이쪽에만 두꺼워져서 얘는 틀어가지고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재봉틀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말리면서 의도한 바와 다르게 재봉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도한 바대로 박음질을 할 수 있게끔 시침핀을 꼽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해보신다면 나는 손끝 감각만으로도 원단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초고수다. 제야의 고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처음 해보실 경우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이 시접이 여기 끝에까지 올라오게 되면 뒤집었을 때 옷이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시접을 약간 밑으로 가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각도로 박음질을 쭉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2번, 1번, 2번 박박 긁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담아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근데 이게 긁으실 때 이게 가위밥이 없으시면 이렇게 아마 쫙 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쫙 펴지지 않는 분들은 가위밥을 좀 더 깊게 넣어주시면 되고, 너무 깊게 넣다가 또 원단이 잘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저 지금 옆에 바디가 없어서 잠깐 고양이가 대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에요. 살짝 아래쪽도 퍼지고 위쪽도 퍼지고. 아이고 겉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안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양쪽 모두 하셨다면 이제 목 부분 라인을 맞춰가지고 시침핀을 꽂아줄게요. 약간 어떤 게 좀 많이 보이는 상태가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헷갈리신다면 그냥 완벽하게 딱 맞춰서 박음질 선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박음질 선이 똑같은지 안쪽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여기를 쭉 훑어서 구부러진 부분이 없게 잘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이 있는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창구멍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뒤집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창구멍이야 라고 조금 다른 색깔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딴딴딴딴딴딴 가가지고 이렇게 쭉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목선을 넘어서 이렇게 카라 끝까지, 카라 끝에서 카라 끝을 쭉 박음질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쭉 목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그다음에 동그란 부분 여기 표시해둔 여기까지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리본을 이 안쪽에다가 해서 작업을 하면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벌려가지고 이 사이로 리본을 빼줍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최대한 목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팀핀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느질을 이 위에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정이 돼요. 얘가 너무 또 숨어 있으면 내가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살짝만 빼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박음질 하시기 전에 정확한 라인을 한 번만 점검을 해볼게요. 자를 들고 오시거나 자를 이용해서 이 양쪽 길이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크는 만지면 자꾸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려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넥라인을 맞춘 다음에 이 흰색 선이 비슷한 지점에서 끝이 나는지,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양쪽이 삐뚤삐뚤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거의 얼추 비슷한 곳에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재봉틀 있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으시면 되고, 시작은 역시나 2번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 창구멍 쪽으로 리본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고정이 돼버리면 위쪽은 확인을 했는데 아래쪽은 확인을 안 했네요. 아래쪽도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이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끝을 다듬어 줄게요. 일단 여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끝을 살짝, 이제 반을 따봉 자르지 마시고 살짝만 대각선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모서리들을. 자, 이렇게 잘라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동그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카라 끝부분이랑 여기 끝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접 부분이 더 이 본판보다 넓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시접을 안쪽으로 접게 되면 동글동글 이렇게 시접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런 핑킹 가위로 시접을 잘라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오글오글한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핑킹 가위로 잘라주시던지. 근데 일반 종이용 핑킹 가위는 원단을 썰었을 때 이렇게 말리기만 하고 안 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얘네를 약간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핑킹 가위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주셔도 무방합니다. 혹은 다 귀찮다 그러면 이제 아주 얇게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는데, 가끔 너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그대로 뜯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올 짜임이 연약한 아이들은 이게 다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풀림 방지액을 충분히 발랐거나 튼튼한 원단일 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핑킹 가위로 일단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구멍 쪽은 자르지 마시고 이제 반대쪽도 잘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은
다듬어 주시기만 하면 되고, 이제 아까 이 리본이 있던 부분, 이 부분은 제가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튼튼하게 박힐 수 있게. 네, 좀 이따가 뒤집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 되었다면 이제 뒤집어 줄 건데, 뒤집기 전에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예행 연습처럼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먼저 일단 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이 조금 더 예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게 작다 보니까 예쁘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예쁘게 됩니다. 근데 저도 한 10개 만들면 그 중에 한 5개가 예쁘고 5개는 약간 몽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본인만의 노하우를 터득할 때까지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계속 일단 자, 저는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주었습니다. 자, 뒤집어서 모서리를 편다고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와 모서리 뾰족해져라 이러고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뚫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있는 힘껏 모서리를 뚫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집게를 한쪽은 넣고 한쪽은 빼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찝어줍니다. 이거는 약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복불복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찝은 상태에서 뒤집어주면 이 각이 그나마 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뽑혀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런 약간 모서리가 뾰족한 집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가 아닌 약간 사선인 집게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높은 쪽이 이 모서리를 딱 잡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갔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으시면 얘도 나름 괜찮게 됐죠. 자, 2쪽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개도 계속해서 해볼게요. 뒤집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접을 짧게 자르기 때문에 너무 당기면 안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쵸? 약간 이 두려우시다면 이 시접 부분도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안에 약간 접착제를 발라서 절대로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입혀주려고 이 리본을 엄청나게 잡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튼튼하게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널찍한 부분이 있는 집게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 펴줄 수 있습니다. 얘가 면이라서 이렇게 그나마 각이 잡히는 편이에요. 공단이나 이런 걸로 작업하실 때는 애들이 무슨 미꾸라지 마냥 손 안에서 흐물렁거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공단.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단으로 작업을 할 때 올풀림 방지액을 이 모든 면에 바릅니다. 그러면 얘들이 갑자기 종이가 돼요. 그러면 너무 어려웠는데 한순간에 아주 작업하기가 쉬운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실밥 같은 게 나와 있다 이러면 다시 이런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팔지 않는다면 만들어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팔고 있으면 사는 게 더 쌉니다. 자, 그 다음에 창구멍 시접 안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늘이네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감침질 하셔가지고 얘네를 예쁘게 막아줄게요. 감침질이 맞나요? 갑자기 용어가 헷갈리네. 아무튼 숨은 박음질을 하시면 돼요. 밖에서 땀이 안 보이게. 일단 밖으로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위쪽을 보시면 왔다 갔다 디귿자 모양을 계속해서 이어줄 거예요. 여기서 넣고 그다음에 검은색으로 가가지고 또 한 2mm 그다음에 다시 빨간색 쪽으로 가가지고 한 2mm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여기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은 매듭을 지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왔다 갔다를 반대 방향으로 몇 번 해주셔도 되고 똑같은 부분을 한 두세 번 감으셔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 마감을 하시던 간에 바로 자르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마감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셔도 되지만 이제 하시고 나면 이제 이 실을 안쪽에서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감이 예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쪽 앞쪽 통과된 부분 없는지 확인하고 살짝 당겨가지고 자르신 다음에 얘를 펼치시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이 다 됐죠?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빳빳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다림질을 한번 쫙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밖에서는 수성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탁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수성팬이 잘 보이면 세탁을 하시고 마르면 다림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본을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게 묶어지셨다면 이제 원하시는 길이에서 얘를 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순간적 착지로 얘네를 저는 0구 고정을 할게요. 살짝만 묻히신 다음에 얘를 잡아당겨서 안쪽에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살짝 널널하게 하신 상태에서만 묻혀주신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살살 빼가지고 길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살짝 묻혀서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작아서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모양을 잡아줘야 유지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작은 옷일수록 좀 그래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길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듬어 줄게요. 아이따 손 봐줄 거 많다. 자, 우리 하루가 피팅을 도와주려고 왔어요. 생일 스페셜 의상을 입고 도와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쏙 꼽으시면 이런 크기로 됩니다. 얘가 자꾸 옆으로 가는 걸 보니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풀로 고정을 해줘야겠습니다. 옆으로 못 가게. 가지? 그래도 우리 애기가 예쁜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세트를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먼지가 엄청 많네요. 검은 옷이라 닦아도 또 생깁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